자, 그 다음 밑에 4번에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에 대한 데 그래서 1번은 이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관련 위원회 관련했던 것 중에 이제 보면 일부 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 또 설명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들 몇 가지 확인 한번 하고 가보시죠. 일단 질문은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에 대한 데 그래서 4번에 관련 위원회 동그라미 1번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아래 사무를 심사 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회를 둡니다. 그래서 이걸 명칭을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명칭은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자,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 관한 부분에 보시면 사무는 지금 이번에 박스에 기억에서부터 리얼에 따른 하재법 판정에서부터 리얼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따른 총 4가지 관련 사무를 합니다. 4가지 하고 자, 하자 이 분쟁 조정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에 가보시면 보충학습란에 하자 이 분쟁 조정 신청 시 첨부되는 서류가 다수가 있는 것 중에 지문 중에 박스에 들어가셨을 때 1번부터 해서 지금 1번에 기억부터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중에 5, 6, 7번 정도 5, 6, 7은 신청하는 주체에 따라서 대상이나 그 첨부되는 서류가 좀 다르죠. 그 부분만 잠깐 확인하면 5번 입주대표회의는 공공임대주택 2임차인 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일부가 그 다음에 6번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 사본 일부가 그 다음에 7번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 서류 일부가 그래서 5, 6, 7은 그 선임하는 대상에 누가 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에 따라서 첨부되는 서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신청 주체에 따른 첨부 서류 종류 정도 구분하시면서 정리하시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상단은 이제 보충학습 참조하시고요. 대부분 위원회 중에 이제 위원회가 마지막 위원회가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회를 물었을 때 그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를 포함한 기타 이제 전체 여기까지 정리하면 총 4가지 위원회를 정리하시는데 4가지 위원회 관련을 보시면 주로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구성에 관한 주로 출제 빈도가 조금은 높았던 부분들이 구성에 관한 부분들 중에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15번도 일단은 1번 하자 분쟁 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인가요?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구성 등에 보면 전체위원회 관련 몇 명을 구성합니까? 50명 이내입니다. 인원수는 지금 이 50명도 구성하지만 이 산하에들은 뭐가 있냐면 자, 박스 밑에 보충학습란의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시면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부장을 고려해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위원수는 죄송합니다. 순서 좀 바꿨네요. 1번은 지금 1번은 50명이네. 그런데 그 1번에 50명이네 밑에 가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 관련해 동그라미 2번에 자, 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뭘 둡니까? 분과위원회를 두되 분과위원회는 하자 분쟁 조정의 위원장의 지문은 몇 명? 9명 이상 15명이야. 여기는 9명 이상에서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하고요. 박스 밑에 내려갔다 방금 봤던 문항 4번은 지금 사건의 심리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구성된 게 뭐가 있다? 소위원회는 보니까 몇 명인가? 소위는 보니까 여기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자 분쟁 조정 위원회 여기는 위원회에 관한 구성을 크게 3가지로 확인하셔서 전체위원회 관련해 50명 이내 그리고 그 산하에들은 이 하자법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 또 두게 되는 분과위원회하고 또 산하의 사건의 심리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뭘 둡니까? 소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 둘, 3개 관련 위원회에 관한 인원수 한번 확인을 하실까요? 자, 그리고 밑에는 5번에 우측에 동그라미 5번인데 가시면
이 50명 이내 위원들 어느 직군의 위원들로 해서 50명을 꾸릴 거냐라고 했을 때, 자, 5번에 박스에 가보면 기역부터 해서 이제 비읍까지죠. 그래서 위원은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직구, 이 해당되는 이 그 위원들 중에서 몇 명을 50명을 꾸리는데 그 중에 꼭 하나 위원은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5번의 세 번째 이 경우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되냐고 해서 5번에 디귿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역에서 비읍에 관한 위원들 중에 디귿을 꼭 하나 기억할 필요 있죠. 디귿을 기억하자는 것은 50명 중에 구체적 인원에 관한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건 몇 번인가요? 디귿에 해당되는 직은 최소 50명 이상 중에 몇 명 이상을 포함합니까? 네, 그래서 7명 이상을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7명 이상에서 구체적인 직군에 관한 것은 디귿에 나와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몇 명 이상? 7명 이상에서 디귿번에 관한 지문 하나 좀 주의하셔서 정리하시면서 그 부분 꼭 위원에 관한 수는 다른 직군은 인원에 관한 언급이 따로 없는데 디귿에 관한 직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주의 체크 확인합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회의와 관련된 회의로 가보면 회의. 그래서 인원은 지금 50명 살펴봤고 고작 여기 인원은 이 기역의 비읍 중에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은 최소 직군은 몇 명을 7명 이상을 포함한답니다. 라고 확인했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우고요. 자, 이제 그러면 회의 관련해서 볼까요? 회의. 자, 근데 여기 이제 위원회는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눴죠. 전체 인원 관련의 개념에서 50명이네. 9명 이상 15명 이하, 3명 이상 5명 관련해서 정리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등에 관한 걸 잠깐 이제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이 회의 등에 관한 걸 좀 잠깐 살펴보실게요. 회의 등에 관한 것을. 자, 밑에 지금 284페이지 6번에 위원회 회의 등이다. 그래서 1번에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라는 건 이 50명 이내로 고정 이 위원회가 모이는 것을 전체위원회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구번에 따른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련 회의를 주는 의장은 누가 될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의장에 관한 이 회의를 주재하는 이 전체위원회, 본과위원회 소위원회를 주재하는 의장은 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의장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박스에 가보면 기역하고 디귿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 중에 본과위원회 이 회의를 주는 의장은 여기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는 의장은 본과위원장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게요. 그러면 여기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는 의장은 본과위원장인데 누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 있다. 그래서 여기는 위원회 위원장이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그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까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것은 영어로 정한 사항이란 것은 일단 재심의 사건하고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 조정 사건이라고 정해 놨는데 한 가지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 중요도는 떨어진 일단 꼭 두 가지 기억하실게요. 일단 법상은 이 하자 분쟁 조정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주재하는 주재하는 사항 중에 하나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도 하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 총 세 가지 사무인데 하나가 빠졌습니다만 세 번째는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사무와 관련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거는 크게 중요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꼭 이 위원회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한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현재 교재는 마지막 방금 말씀 그 사항은 빠졌지만 그건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대신 그 세 가지 사항 중 현재 교재상 문항번호로 봤을 때 A번하고 B번은 꼭 기억하시게요. 부분들은 어떤 사건의 경우라면 이 본과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위원장이 이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될 것인지 그래서 봤더니 두 가지입니다. 재심의 사건, 그 다음 B번에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 조정 사건이라면 그래서 재심의 사건은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일단 지문은 재심의 사건은 이 분과인을 두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뒀습니까?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했어요. 근데 하자 여부를 판정했는데 그 판정을 받은 당사자들이 뭐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법에 따른 기한 이내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신청 사건에 대해서 다시 뭐더라? 다시 재심의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하자 여부 판정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뭐하자? 재심의하는 경우는 그때는 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를 주는 의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데 금액이 여기는 금액이죠. 금액이 얼마 이상? 크죠. 그래서 10억 원 이상인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라면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현재 교재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꼭 체크해서 재심의 사건이라든가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분쟁 조정 사건이라면 해서 하나 확인하셔서 회의에 관한 부분에서 의장 관련 부분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장에 관한 부분 한번 이렇게 간단히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보면 동그라미 2번하고 2, 3, 4는 이제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심의 의결 사항하고 그리고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크게 이렇게 한번 크게 이제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하죠. 회의를 열어야 돼요. 개의 그리고 회의를 열었다면 의결에 관한 정족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 이제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 관한 건데 개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것은 전체위원회 2번, 3번에 분과위원회 관련, 4번에 소위원회인데 여기서는 개의, 의결, 정 꼭 하나만 기억하자. 하나를 기억하자는 거 지금 보신 대로 여기는 소위원회, 지금 여기 소위원회 관련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여기 얼마가 된 거예요? 여기는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의결, 개의 아니고 소위원을 모입니다. 몇 명? 3명에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면 어떻게 돼요? 5명을 한다면 5명이 몇 명이 출석해야 돼? 3명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그럼 3명 중에 몇 명이 찬성의 의결을 갖습니까? 3명이 출석했다고 가정한다면 3명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그래서 개의 의결이라는 정족수 여러분 어디만 기억하시죠? 여기는 소위원회 의결에 관한 정족수 여기만 기억합니다. 그럼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얼마가 돼요? 나머지는 소위원회 개의를 포함한 전체 분과 모두가 얼마가 된가요? 과반수. 이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기억에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서부터 밑에 이제 미음 관련한 밑에 보충학습에 나와 있는 박스 내용까지 이제 해서 5가지를 누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하나 확인합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충학습란의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1번부터 해서 지금 지문에 5번까지 중에 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의 의결에 관한 부분하고 회의 통보입니다. 통보. 모이세요 통보. 누가? 위원회 위원장이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관련 부분 회의를 통보하는데 최소 몇 일 전까지 그걸 통보합니까? 그래서 일자는 모두가 다 어느 경우든 전체 분과 소 모두가 다 3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소집에 관련 위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가 지금 문항 1번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죠. 1번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 등의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 지문의 5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갑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지금 보시면 그 첫 번째 조정 등의 각하 한번 여기 읽어보시도록 하고 지금 동그라미 7번 대리인의 선임 범위 좀 잠깐 볼까요? 대리인의 선임 범위. 자, 일단은 그 중에 보면 대리인의 선임 범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이와 같은 자들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7번의 박스에 가기 전에 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7번의 기억에 첫 번째 변호사부터 해서 마지막 지문의 시옷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까지 포함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것은 일단 그 중에 뭐 관리사무소장 디귿 그리고 리을에 당사자 배우자 또는 사촌인의 친족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특히 미음번입니다. 여기는 대리인의 그 선임 범위 중에 미음번입니다. 미음번은 누구도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까?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일단은 하자보수 제도 관련해서 최대 10년의 범위까지 사용자는 사업조치 상대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는데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네. 근데 사용자가 대리인을 선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요 양가로 단서. 그러면 사용자가 대리인을 선임이 된다는 것은 대상 부분에 좀 제한이 돼 있죠. 그러면 사용자가 대리인을 선임이 된다는 것은 대상 구분에 따른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한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전유 부분에 한정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대리인을 선임이 되는 것은 어느 부분에 한한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그랬죠? 전유 부분입니다. 여기는 공용 부분은 안 됩니다. 예,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선임은 여러 가지 다수의자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미음번에 사용자가 대리인으로 선임이 됩니까? 네. 그랬을 경우는 어느 부분에 한정한다? 전유 부분에 한한 거지 전유 공용 모두를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꼭 주의하시면서 기억부터 시업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하자 심사 관련한 부분 중에 이제 뭐 밑에 7번에 관한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1번부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지문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3번. 3번은 지금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의 기명 날인한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교재 287페이지 그 동그라미 2번에 관한 기억본부터 해서 H본까지는 지금 보면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기재될 사항들이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해서 마지막 2형의 보수 기한까지 해서 기억에서 2형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해서 하자 여부 판정 정본을 작성을 해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기재사항 전부를 보시자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 꼭 확인하자. 하나란 건 마지막 지문의 끝에 나와 있는 보수 기한이 있죠. 그럼 결국 하자 여부 판정 정본을 보냈다면 보수 기한은 언제 며칠이나 따로 정하지 않냐고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스를 벗어나서 동그라미 지금 3번의 니은입니다. 니은. 자, 보수 기한은 송달일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범위에서 지금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며칠 이내 지문은 60일 이내 보수 기한. 그래서 기재사항 중에 보수 기한도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수 기한은 송달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에서 보수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나 정리해서 내용을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좀 전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지. 정리했으니까요. 여기 좀 전에 위원회 이 세 개 관련 위원회 관련해서 이 회의를 의장이 되는 게 지금 분과위원회 이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는 의장은 분과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뭐더라?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되는 사유가 세 가지 중에 이제 그중 교재상에 나와 있던 이 A하고 B번을 기억하시는데 그 다음에 A번은 지금 여기 A번은 뭡니까? 재심의 사건입니다. 재심의 사건. 일단 그러면 이 하자 여부 판정했던 사건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재심의 사건인데 이 재심의 사건이란 건 결국 뭐가 들어왔다? 이 하자 판정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때는 뭐예요? 이의 신청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이 하자심사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건을 재심의하는데 그때 재심의 사건을 이 주재하는 회의 의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들어와야 재심의 사건을 통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의 신청에 관한 부분 현재 보고 계시는 교재 문항
4번입니다. 4번. 287페이지 하단에 문항 4번이 이제 재심의 사건에 관련된 이의 신청에 관한 기한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4번에 가면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렇죠? 그 이의 신청은 며칠 이내 하세요? 30일 이내, 3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신청합니까? 신청은 보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대상자가 하는데 지문인자가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재심의 사건을 이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밑에 나와 있는 5번, 6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이제 그럼 일단 절차상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의 신청은 분명히 1호부터 이 30일 이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가 작성을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 사건이 이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주재합니다. 자, 관련해서 한 장을 넘겼을 때 문항 7번으로 갑니다. 관련해서 문항 7번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죠. 7번의 문항 보죠. 자, 관련 재심의 사건과 연계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위원회 위원장 이제 재심의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주재합니다. 라고 이제 보시면서 7번으로 가죠. 재심의를 하는 분과위원회가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판정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고 재심의 사건을 통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더라? 이 하자 여부 판정을 뭐 합니까? 변경이에요.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과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변경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봤더니 지문에는 당초의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제적위원 과반 출석을 개의하고 출석인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의 판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판정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문에 보니까 이 정족수 중에 변경에 필요한 이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한 의결과 관련된 정족수는 얼마가 손을 들어줘야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까? 그래서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 관련 의결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봤을 때 얼마입니까? 여기는 출석인 얼마가 찬성하죠? 3분의 2 이상.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게 기존 하자부 판정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전문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단 정리를 해서 문항 7번, 그리고 8번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회의 관련 어떤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를 정리했던 부분들 좀 전에 확인했던 이 세 가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소위원회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던가요? 여기 소위원회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얼마? 의결에 한해서만 전원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과반수로 처리했듯이 여기도 하나 정리하시면 뭣도 하나 정리하자. 하자 여부 판정을 변경하기 위한 뭡니까?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얼마가 필요합니까? 3분의 2. 그렇죠? 이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 관련 개인은 과반수.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보면 이 위원회 관련, 이 하자 분야 조정에 관련해서 세 가지 위원회 어느 경우든 세 가지 중에 아니면 네 번째 뭐까지 포함한다면 재심의 관련 이 하자 판정을 변경하는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던 네 가지 중에 뭐만 기억하자. 지금 보신 대로 소위원회 의결에 관한 정족수 얼마예요? 전원. 그리고 이 변경 관련 정족수 관련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얼마예요? 3분의 2. 그럼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나머지 개의나 의결은 다 얼마로 가는 겁니까? 과반수로 정리하실 수 있죠. 그런 형태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 하나 정리를 보실게요. 자, 그리고 8번 하자 분쟁 조정인에 관한 부분들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의 박스 내용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시면 그 중에 2번 정도 보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이 경우 수락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는 그 조정안을 뭐 하더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2번 지문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그 다음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입니다. 조정 등의 처리 기간 등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숫자와 영어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꼭 하나 확인할게. 9번에 가보면 1번입니다. 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즉시 절차를 개시하는데 지체 없이 개시하는데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절차를 완료합니다. 양가로 만약 대상이 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라면 며칠인가요? 90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자는 여러분이 반드시 60일과 단서 규정에 따라 90일 꼭 하나 확인하시고 지문에 양가로 나와 있는 용어 있죠. 용어. 조정 처리 기간 등에 조정 처리 기간 등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물론 숫자는 60일이나 완료하시고요. 공용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0, 90일에는 무슨 기간을 뺀다고 그랬습니까? 흠결 보정 기간. 그래서 흠결 보정 기간하고 그리고 하자 감정 기간에서 이 하자 감정 기간이 있다면 그래서 하자 감정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흠결 보정 기간, 하자 감정 기간은 뭐합니까? 이 두 가지 관련 기간은 뭐하겠다? 제외한다고 지금 포함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자 감정은 법에서 이제 하자 감정은 몇 가지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하자 감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관련 소요 기간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흠결 보정 기간이라는 거 한번 그것만 다시 한번 볼까요? 흠결 보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이제 보면 바로 1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에 가보죠.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내용이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지금 현재 문항 2번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게 흠결 보정 기간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자 분야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2번하고 완료는 60. 대상에 따라 공용이면 90일이나 완료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이나 완료할 수 없다. 3번에 가보니까 기간 이내 조정 등의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일에 하나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해서 문항 3번 정리 확인 좀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는 60, 90, 30, 지문은 흠결 보정 기간, 하자 감정 기간까지 총 5가지 관련해서 숫자, 영어 좀 확인하시고요. 밑에 이제 보면 뭐 조정 등의 비용은 박스 내용을 좀 참조하셔도 뭐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조정 등의 신청의 통지 등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신청을 일단 당사자 일방이 신청했다면 그 통지를 서를 보내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답변 제출을 며칠 이내 합니까? 10일 이내 하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10일 이내 제출합니다라고 돼 있고 그 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이 누구라면 동그라미 3번에 290페이지 상단 동그라미 3번에 사업주체 등 설계자, 감리집재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이라면 그때는 뭡니까? 분쟁 조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응한다는 건 선택 여지가 없죠. 나오세요? 네, 갑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 확인해서 응하여야 한다까지 이제 해서 3번 정리 좀 하시겠습니다. 자, 하자 진단 감정은 살펴봤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 진단 살펴봤었고, 자, 한 장을 넘겨서 이제 하자 진단 감정은 좀 전에 내렸고도 완전히 다 살펴보았었고, 한 장을 넘겨서 이제 이 위원회 관련 운영 및 사무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부분에 이제 보시면 이 운영 및 사무 처리를 뭐하더라 이거를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을 준다는 건 이 위원회 운영 이 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탁을 줍니다. 몇 개 지금 지문이 나와 있는 이 운영 및 사무 처리는 여기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문에서는 이것만 보죠. 여기는 지금 보면 누가 누구에게 그럼 여기는 보면 자 지문은 위탁을 주는 주체와 그 해당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지문에 여기는 누가 이 운영 및 사무 처리 업무를 위탁을 줄 거냐 해서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는 문항 지금 현재 12번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국토안전관련법에 따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운영 및 사무 처리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국토안전관리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국토안전관리원회에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12번 1번 하나 체크하고요. 2번, 3번. 3번에 보면 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번. 근데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걸 의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그래서 1번은 위탁을 하는 주체 있죠. 그래서 그 장관과 국토안전 관련 봐주시고 3번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칙. 근데 단서가 있죠.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공개할 걸 의결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면 예외적인 이와 같은 단서에 따라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문항 3번 그리고 4번, 5번은 그냥 참조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그 관련 이 하자 보수 전체적인 부분이 다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진짜 전체적으로 뭐에 관한 게 다 마무리가 끝났냐면 하자 보수 제도 이제 그 담보 책임 기관에부터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 관련 전체가 이 하자 분야 조정 위원회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하자 보수 관련 파트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까지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1장 하자 보수 관한 부분까지 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장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